아버지 성함이 뭐예요? 윤서진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가 승용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그녀는 전속 운전기사의 뒷모습을 응시하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28년 전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믿었던 남편과 아들. 그런데 지금 바로 눈앞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이 청년이 자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똘히 생각할 때마다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무는 습관. 28년 전 남편 준호가 똑같이 하던 그 표정을 이 청년도 하고 있었거든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한 이 청년과 얽힌 기구한 사연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세월의 반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행운 가득한 일이 생길 거예요.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4시 대구 동성로 택시 승강장. 무전기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야, 들었어? 김 기사 죽었대. 찬납금 못 채워서 월급 삭감당하고 자취업자 빚독촉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더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았어요. 현수는 미터기를 확인했어요. 6시간째 운전했는데 겨우 8만 원. 산납금 13만 원까지 5만 원 부족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에서 온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남철우 보호자님 입원비 300만 원 미납. 다음 주까지 미납 시 퇴원 조치. 현수는 눈을 감았어요. 손가락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시간당 평균 13,000원이면 4시간은 더 돌아야 했죠. 그 순간 손님이 탔습니다. 클럽에서 나온 여자였어요. 비틀거리며 뒷좌석에 주저앉더니 헛구역질을 시작했습니다. 현수는 재빨리 비닐봉지를 건넸어요. 천천히 숨 쉬세요. 여자는 겨우 진정되더니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내렸습니다. 잔돈은 됐어요. 미터기가 86,000원을 가리켰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오전 7시 대구 한빛병원 주차장. 현수는 택시를 세우고 백미러를 봤어요. 눈 밑은 거뭇거뭇하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28살 청년이 아니라 40대 중년처럼 보였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병원 7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택시 운전 5년차, 무사고 경력.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병원비 300만 원도 못 마련하는 주제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712호 앞에 섰어요. 웃는 얼굴을 만들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문을 열었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남철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어요. 일찍 왔네. 철우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휴지에 붉은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재빨리 쓰레기통에 숨겼지만 현수는 봤어요. 괜찮으세요? 현수가 아버지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열이 있었어요. 괜찮아. 나 때문에 고생하는 게 미안할 뿐이야. 철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성운송 본사 건물의 네온사인이 아침 안개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후회일까요? 그리움일까요? 저 회사가 뭔데요? 현수가 물었어요.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에요.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현수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자신이 바로 그 회사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곳에서 28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하러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님, 원무과에서 연락 왔습니다. 병원비 문제로요.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철우가 힘겹게 말했어요. 현수야, 내가 미안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모셔야죠. 현수는 아버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철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돈 마련할게요. 걱정 마세요. 택시 더 열심히 돌면 되죠. 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 몸이 먼저다. 무리하지 마라. 하지만 현수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침 7시 병원 구내식당. 현수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3,500원짜리 김밥을 천천히 씹었어요. 벽에 걸린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성운송 윤서진 회장이 업계 최초 여성 CEO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화면에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미소 짓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철우가 링거 스탠드를 끌고 들어왔어요. TV를 보자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물컵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어요. 철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수가 황급히 달려가 부축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철우가 중얼거렸지만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어요. 저 사람, 윤서진. 아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그 회사는 절대로, 네, 아무것도 아니다. 가자. 철우는 현수의 부축을 받으며 병실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내 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후 철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28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윤서진. 아니, 그때는 박미경이었죠.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 그리고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있을 여자. 미경아. 철우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어요. 현수는 듣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현수는 택시를 몰고 친구 오태영의 정비소로 갔습니다. 기름 묻은 작업복 차림의 오태영이 나왔어요. 군대 동기였던 그는 현수의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야, 현수야. 얼굴이 왜 그래? 아버지 상태 안 좋아. 병원비가 300만 원인데. 현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오태영이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야, 포기하지 마. 너라면 할 수 있어. 어떻게? 택시 운전으론 한계가 있어. 그럼 다른 일 알아보지. 대기업 운전기사 같은 거. 오태영의 말에 현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대기업 운전기사? 응. 연봉도 택시보다 훨씬 높고 안정적이잖아. 너 야간 대학까지 졸업했으면 자격 충분해. 현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왼쪽 눈썹이 스르륵 올라가고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깊이 고민하는 그만의 독특한 표정이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 그래, 시도는 해봐야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잖아. 오태영이 격려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희망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서울 강남 한성운송 본사.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하며 빛났어요. 오늘은 한성운송 신입사원 채용 면접일이었습니다. 로비에는 200여 명의 지원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현수는 그들 사이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저는 전직 특전사 출신입니다. 20년 경력 버스 기사예요.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력에 현수는 주눅이 들었습니다. 자신은 고작 택시 기사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먹을 꽉 쥐고 마음을 다잡았어요.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필기 시험이 시작됐어요. 교통법규와 상황 판단 문제였습니다. 현수는 야간 대학에서 배운 지식과 현장 경험을 총동원했어요. 특히 빗길 급정거 문제가 나왔을 때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2022년 7월 대구 달서구 월배로였어요. 빗길에서 7중 추돌 위기 상황. 현수는 급브레이크 대신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이며 핸들을 정확히 조작했었죠. 덕분에 뒷좌석에 타고 있던 5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지역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빗길 7중 추돌 위기에서 5살 아이 구한 택시기사 남현수 씨. 문제를 풀며 현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건 자신 있었어요. 오후 2시 실기시험장. 현수가 고급 세단 운전석에 앉았어요. 독일산 고급차는 평소 모는 택시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시트를 조절하고 백미러를 맞췄어요. 심사위원석 중앙에는 윤서진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S자 코스, 급정거, 빗길 주행. 모든 시험을 현수는 완벽하게 소화했어요. 특히 급정거 테스트에서 뒷좌석 물컵이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윤서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기가 끝나고 면접이 시작됐어요. 현수는 면접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앞에 있었어요. 중앙에는 윤서진 회장. 지원 동기가 뭡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현수가 잠시 생각했어요. 그 순간 왼쪽 눈썹이 스르륵 올라갔습니다. 동시에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어요. 윤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 표정은 28년 전 준호가 생각할 때마다 보이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왼쪽 눈썹을 올리며 입술을 깨무는 독특한 버릇. 서진은 숨을 삼켰어요.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수가 답했습니다. 혼자 키워주신 아버지가 폐암에 걸리셨어요. 수술비가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절박함이 배어 있었어요. 가족관계를 말씀해 보세요. 서진이 직접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아버지와 둘이 삽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수의 대답에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버지 연세는 55이십니다. 서진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28년 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나이였어요. 고향은 어디세요? 경북 영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버스 기사로 일하셨거든요. 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영주. 바로 준호가 마지막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생일은 언제세요? 서진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서진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28년 전에 낳은 아들의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부사장이 물었어요. 현수는 고개를 들어 심사위원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저는 5년간 택시를 몰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야간 대학 6년을 다니며 경영학을 공부했어요. 4년 과정인데 6년 걸렸죠. 낮에는 택시 운전하고 밤에는 공부했으니까요. 현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면접이 끝났어요. 현수는 면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결과를 기다릴 뿐이었어요. 면접실 안 윤서진은 현수의 지원서를 다시 봤습니다. 이름 남현수. 생년월일 1997년 8월 15일 고향 경북 영주 가족부 남철우.
55세 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인사팀장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다음 지원자 들어오세요. 하지만 서진의 머릿속은 온통 현수 생각뿐이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1시 현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택시 운전 중이었지만 급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남현수님, 한성운송 인사팀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정말입니까? 네. 게다가 회장 전속 기사로 발탁되셨습니다. 연봉은 6천만 원이고요. 전화를 끄는 현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됐다. 정말 됐어. 친구 오태영에게 바로 전화했어요. 야, 태영아. 왜? 무슨 일이야? 됐어. 한성운송 합격했어. 회장 전속 기사래. 오태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다. 진짜? 연봉이 얼마래? 6천만 원. 와. 인생 역전이다. 진짜. 현수는 웃었지만 동시에 무게를 느꼈어요. 회장 전속 기사. 그것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회사 핵심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였습니다. 병실로 달려간 현수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 취직했습니다. 철우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 한성운송이요. 회장 전속 기사로 뽑혔어요. 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이 이불 위로 떨어졌어요. 뭐라고? 한성운송? 네. 연봉이 6천만 원이래요. 아버지 수술비 이제 마련할 수 있어요. 철우는 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안 돼. 그만둬. 당장 그만두라고. 왜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요. 현수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철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곳은 우리 같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안 돼. 다른 회사 알아봐. 제발.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당황했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성운송이 뭐가 문제예요? 그냥 안 돼.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을 뿐이었어요. 현수는 아버지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제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돈을 벌어야죠. 병원비도 마련하고요. 돈이 문제가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현수는 답답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날 밤 현수는 친구 오태영을 만났습니다. 정비소에서 맥주를 마시며 오태영이 말했어요. 야, 너 진짜 대단하다. 야간 때 6년 다니면서 택시 운전하고 보통 사람은 못해. 4년 과정을 6년 걸려 졸업했는데 뭐가 대단해.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해냈잖아. 낮에 12시간 택시 운전하고 밤에 강의실 가고 시험 기간엔 신호 대기 중에 교재 펼쳐놓고 공부하던 거 다 봤어. 오태영이 현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 노력이 지금 빛을 보는 거야. 근데 아버지는 왜 반대하시는 거야? 모르겠어. 한성운송만 보면 이상하게 반응하시거든. 현수는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나저나 한성운송 본사가 서울 강남이래. 붙으면 이사 가야 해.
서울? 아저씨는 어떻게 하고? 아버지도 모시고 가야죠. 서울에 더 좋은 병원 많다고 했어요. 대구 떠나는 거 괜찮아?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오태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아버지가 그 회사랑 악연이라도 있으신 걸까? 글쎄, 아버지는 평생 버스 기사셨는데 물류회사랑 무슨 연관이 있겠어. 그래도 뭔가 있긴 있나 봐. 그렇게 반대하실 리가 없잖아. 오태영의 말이 맞았습니다. 현수도 그게 신경 쓰였어요. 일단 다녀보고 생각해 볼게. 아버지 수술비가 급하니까. 그래,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할 거라고 믿어. 오태영이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축하한다, 친구. 대기업 회장 전속 기사. 고맙다. 두 사람은 맥주잔을 부딪혔어요. 다음 날 오전 한성운송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현수님, 내일부터 출근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내일 오전 8시까지 본사 지하주차장으로 오세요. 오리엔테이션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택시기사에서 대기업 회장 전속 기사로요. 현수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철우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내일부터 출근합니다. 철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할 수 있어요. 현수야. 철우가 힘겹게 말했어요. 조심해라. 그곳엔 내가 모르는 게 많아. 무슨 말씀이세요? 그냥 조심하라는 거야. 철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겁니다. 제가 잘할게요. 하지만 철우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대구 한빛병원 진료실 오전 9시 담당의 김성우 원장이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더 미루면 위험합니다. 폐암이 3기로 진행됐어요. 현수는 통장을 뒤적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잔액 120만 원.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수술과 입원비로 1,5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선납으로 절반인 750만 원은 준비하셔야 하고요. 이후 항암 치료까지 하면 총 3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김 원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현수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당장 750만 원. 통장에 120만 원밖에 없는데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이번 주 안에 수술 일정 잡으세요. 더 미루면. 김 원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연봉 6천만 원이지만 당장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어요. 첫 월급까지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운송 본사 서울 강남 임원회의실 전무 최동혁이 인사 명단을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이 남현수라는 기사 경력이 고작 5년입니다. 전속 기사는 보통 10년 이상 경력자를 뽑지 않습니까? 윤서진이 차갑게 답했습니다. 실력으로 뽑았습니다. 문제 있습니까? 회사 기밀을 가장 가까이에서 접하는 자리인데 너무 성급한 결정 아닙니까? 최동혁의 목소리에 불만이 묻어났어요. 200명의 지원자 중에서 경력도 짧은 택시기사를 전속으로 뽑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판단을 믿으세요. 그 기사는 특별합니다. 서진은 최동혁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떤 점에서 특별합니까? 면접 때 봤습니다. 5년 무사고 경력, 야간 대학 졸업,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성실함이 보였습니다. 최동혁은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납득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최동혁은 비서를 불렀어요. 남현수, 인사 파일 복사본 가져와. 알겠습니다, 전무님. 조심해야겠어. 최동혁은 생각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현수는 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수술 일정 잡을게요. 걱정 마세요. 돈은 어떻게?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벌게요. 이제 한성운송 다니잖아요. 그 회사. 철우가 말을 꺼냈지만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서울로 이사 가야 해요. 본사가 강남이거든요. 철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서울? 네. 아버지도 함께 가셔야 해요. 서울에 더 좋은 병원 많대요. 한빛병원 서울 본원으로 전원하면 돼요. 나는 대구가 편해. 아버지, 수술 받으셔야 해요. 서울 병원이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우수하대요. 철우는 침묵했습니다. 28년 만에 서울로 돌아가게 됐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한성운송이 대체 뭔데 그렇게 반대하십니까? 현수의 목소리에 답답함이 묻어났어요. 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미안하다, 현수야. 아버지 때문에.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할게요. 현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철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창밖으로 한성운송 건물이 보였어요. 철우의 시선이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날 저녁 현수는 대출을 알아봤어요. 은행 창구 직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담보가 없으시면 어렵습니다. 신용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하고요. 1,000만 원이요? 네. 그것도 금리가 연 12%입니다. 재직 증명서 제출하시면 한도가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재직 증명서는 다음 주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오세요. 현수는 은행을 나왔어요. 1,000만 원을 빌려도 당장 필요한 750만 원에 250만 원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현수는 방안을 둘러봤어요. 팔만한 물건을 찾았습니다. TV, 냉장고, 세탁기. 다 팔아봐야 200만 원도 안 될 것 같았어요. 책상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된 통장이었어요. 잔액은 0원. 하지만 거래 내역이 있었습니다. 1997년 8월 10일 입금 500만 원. 1997년 8월 15일 출금 500만 원. 현수는 날짜를 봤어요. 8월 15일. 자신의 생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통장 뒤에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글씨가 번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한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미음이응. 현수는 왼쪽 눈썹을 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음이응? 이게 뭐지? 글씨가 너무 번져서 정확히 읽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한성운송 인사팀이었습니다. 남현수님, 내일 오전 8시까지 출근해 주세요. 차량과 유니폼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버지 수술이 급했습니다. 통장을 서랍에 넣고 내일을 준비했어요. 한편 윤서진은 회장실에서 현수의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생년월일 1997년 8월 15일. 출생지 경북 영주. 부 남철우 55세. 서진은 금고를 열었어요. 오래된 출생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이름 김태성. 생년월일 1997년 8월 15일. 모 박미경, 현 윤서진. 부 김준호.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날짜가 정확히 일치했어요. 하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김준호와 남철우.
혹시 개명한 걸까요? 내일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서진은 중얼거렸습니다. 서울 마포구 현수의 새 원룸. 이사한 지 이틀째였습니다. 좁은 원룸이지만 깨끗했어요. 수술비 마련을 위해 팔만한 물건을 찾던 현수는 짐 상자에서 낡은 녹음기를 발견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카세트 테이프가 꽂혀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흘러나왔어요. 지지직, 지지직. 그러다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 엄마 금방 갈게. 현수는 얼어붙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가슴을 세게 쳤어요.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녹음기를 귀에 바짝 갖다 댔어요. 하지만 그 말 이후로는 소음만 들렸습니다. 되감기를 했어요. 다시 재생했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 엄마 금방 갈게. 똑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현수는 녹음기를 내려놓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녹음기 옆에 낡은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발신일란에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윤시오찌으지라고 읽혔습니다. 윤서진. 회장님 이름? 현수는 숨을 몰아쉬었어요.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죠. 봉투를 뜯었어요. 안에는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번져 대부분 읽을 수 없었어요. 몇 글자만 선명했습니다. 미안해. 꼭 데리러. 현수는 편지를 들여다봤습니다. 물에 젖어 번진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이 편지를 보며 울었던 걸까요? 친구 오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야, 태영아. 자, 응? 새벽 3시인데 왜? 미안. 근데 윤서진이란 이름 들어봤어? 한성운송 회장 말하는 거야? 오태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 맞아. 왜? 내일 출근하잖아. 떨려? 아니. 그냥. 자, 미안. 전화를 끊고 녹음기를 다시 봤습니다. 설마. 말이 안 됐어요. 한성운송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니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이상했습니다. 봉투, 녹음기, 그리고 아버지가 한성운송만 보면 보이는 그 반응. 현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오전 7시 반 한성운송 지하주차장. 현수는 일찍 도착했어요. 인사팀에서 받은 것은 고급 정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양복, 흰 셔츠, 회사 로고, 넥타이. 화장실 거울 앞에 섰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이게 나야? 택시기사 남현수가 아니라 한성운송 기사처럼 보였어요. 비서실장 강민주가 다가왔습니다. 남현수 기사님이시죠?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은 매일 아침 8시 반에 출발하십니다. 절대 늦으면 안 돼요. 차량은 이 벤츠 S클래스입니다. 민주가 은색 세단을 가리켰어요. 현수는 차를 둘러봤습니다. 택시와는 차원이 다른 고급차였어요. 운전석 열어보세요. 현수가 문을 열고 앉았습니다. 가죽 시트가 부드러웠어요. 핸들을 잡았습니다. 무게감이 달랐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엔진이 조용하게 켜졌습니다. 진동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탑승 시에는 뒷좌석 온도를 22도로 맞춰주세요. 신문은 경제지 2개, 생수는 상온으로 준비하시고요. 민주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들어도 절대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됩니다. 이건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어요. 위반 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8시 2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윤서진이 내려왔어요. 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습니다. 현수는 재빨리 차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오늘부터 전속 기사로 모시게 된 남현수입니다. 서진은 잠시 현수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하지만 금방 차가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서진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뒷좌석에 앉았어요. 현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백미러로 서진을 봤어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 읽고 있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가 천천히 움직였어요. 현수는 핸들을 정확히 조작했습니다. 신호에 맞춰 부드럽게 정차하고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다시 서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선, 눈매.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아니, 사진에서 봤던가요? 설마 정말. 현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어요. 서진도 백미러로 현수를 보고 있었습니다. 옆모습, 귀 모양, 머리카락. 모든 게 준호와 닮아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확인해야 해. 반드시. 두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어요. 차는 조용히 본사를 향해 달렸습니다. 신호 대기 중 서진이 서류를 보다 무심코 물었습니다.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현수는 백미러로 서진을 봤어요. 아버지랑 둘이 삽니다. 어머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현수의 대답에 서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류를 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연세는 55이십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8년 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나이였습니다. 고향은 어디세요? 경북 영주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거기서 버스 기사로 일하셨거든요. 서진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영주. 바로 준호가 마지막에 살던 곳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 성함은? 서진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남철우입니다. 남철우. 김준호가 아니야. 서진은 실망했지만 동시에 의구심이 들었어요. 모든 정황이 일치하는데 이름만 다르다니. 생일은 언제세요? 서진의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8월 15일입니다. 서진은 거의 확신했습니다. 그날은 자신이 28년 전에 낳은 아들의 생일이기도 했거든요.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무릎 위로 떨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현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재빨리 서류를 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가세요. 차는 계속 달렸어요. 회사에 도착한 후 서진은 곧바로 인사팀으로 갔습니다. 인사팀장 한수미가 일어섰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남현수 기사 파일 다시 보여주세요. 네, 잠시만요. 한 팀장이 파일을 꺼내 건넸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펼쳤어요. 이름 남현수. 생년월일 1997년 8월 15일. 출생지 경북 영주. 부 남철우 55세. 1970년생. 학력 영주고등학교 졸업. 경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야간. 서진의 눈이 생년월일에 멈췄습니다. 1997년 8월 15일. 자신이 28년 전에 낳은 아들과 정확히 같은 날이었어요. 주민등록 등본도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진은 등본을 봤어요. 부 남철우. 모공란. 어머니가 없어.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이 기사 개명 기록이 있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팀장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개명 기록은 없습니다, 회장님.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서진은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금고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테이프 상자들이 있었어요. 아이에게 첫돌 축하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테이프를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 엄마 금방 갈게. 서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28년 전 녹음한 목소리였습니다. 태성아. 아니, 현수야. 그 이름, 그 약속? 28년이 지난 지금 아들이 자신 앞에 나타난 걸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름을 바꾸고요. 비서 강민주가 노크했어요. 회장님, 오후 일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서진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주가 들어왔어요. 서진의 눈가가 붉은 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오후 2시에 이사회, 4시에 해외 바이어 미팅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가 나간 후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하 주차장에 현수가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확인해야 해. 반드시. 그날 오후 퇴근길. 현수가 차문을 열었어요. 서진이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오늘 첫 출근 어땠어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긴장했지만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수가 답했어요. 운전 실력이 좋네요. 어디서 배웠어요? 택시 5년 했습니다. 그전엔 아버지한테 배웠고요. 아버지가 버스 기사시라고 했죠? 네. 30년 하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옆에 태우고 다니셨어요.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준호도 그랬었습니다. 아들을 버스에 태우고 다니겠다고 했었죠. 아버지와 사이가 좋으신가 봐요. 네. 혼자 저를 키우셨거든요. 힘드셨을 텐데. 현수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어요. 지금은 많이 편찮으시죠?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폐암이십니다. 수술 앞두고 계세요. 많이 걱정되겠네요. 괜찮습니다. 제가 모실 겁니다. 현수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묻어났어요. 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차가 서울 한빛병원 본원 앞을 지나갔어요. 서진이 창밖을 봤습니다. 저기 한빛병원이네요. 아버님 입원하신 곳이죠? 네, 아버지가 입원해 계십니다.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준호가 저 병원에? 혹시 아버지 뵐 수 있을까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현수는 놀란 표정으로 백미러를 봤어요. 회장님께서 왜? 직원 복지 차원에서요. 병문안 가끔 갑니다. 서진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현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철우가 얼마나 두려워할지를요. 2주 후 출근길 현수가 운전하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서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답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매일 출퇴근 경로를 보니까 동대구 구간에서 항상 막힙니다. 우회로를 이용하면 15분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진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떤 경로인가요? 현재는 중앙대로로 가시는데 신천대로로 우회하면 신호가 적고 차선도 넓습니다. 야간 배송 차량들도 그 길을 많이 씁니다. 현수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택시 운전하면서 알게 된 건가요? 네. 5년간 대구 전역을 다녔거든요.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도 있나요? 사실, 있긴 합니다. 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말해보세요. 회사 물류 차량들 보면 심야 시간대에 비효율적으로 운행하는 것 같습니다. 노선을 재편하면 시간도 줄이고 유류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진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게 있어요? 대략적으로는요. 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보고서로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요? 네. 현장 경험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실질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일주일 후 회장실. 현수가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말씀하신 보고서 작성했습니다. 서진이 받아들었어요. 제목은 심야 물류 효율화 방안이었습니다. 서진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A사 용지 15장. 그래프와 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재 심야 배송은 평균 3시간 소요됩니다. 노선을 재편하면 2시간 10분으로 단축됩니다. 연간 인건비 절감액은 1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서진은 놀랐어요. 전문가 수준의 분석이었습니다. 이거 혼자 만든 거예요? 네. 야간 대학에서 물류 최적화를 배웠거든요. 택시 운전하면서 실제 데이터도 모았고요. 서진은 감탄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거 운영팀에 공유해도 되겠어요? 물론입니다. 고맙습니다, 현수 씨. 현수가 나간 후 서진은 운영이사 박준영에게 전화했어요. 박 이사님, 제 기사가 작성한 보고서인데 한번 검토해 주세요. 기사님이요? 박준영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읽어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이틀 후 박준영이 회장실로 찾아왔어요. 회장님, 이 보고서 정말 기사님이 쓰신 겁니까? 네. 대단합니다. 우리 전략팀도 못 찾아낸 허점을 정확히 짚었어요. 당장 시범 운영하고 싶습니다. 서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하시죠. 박준영이 나간 후 서진은 현수의 보고서를 다시 봤습니다. 꼼꼼하고 논리적이었어요. 준호도 이렇게 일했었죠. 한편 최동혁 전무는 박준영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사가 보고서를요? 네. 수준이 상당합니다. 최동혁은 미간을 찌푸렸어요. 2주 전 현수의 파일을 검토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을 보이다니요. 회장님이 왜 저 기사한테 관심을 보이는지 이제 알겠군. 최동혁은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 임원 식당. 현수가 식사를 하는데 서진도 우연히 같은 시간에 왔어요. 멀리서 현수를 관찰했습니다. 현수가 메뉴판을 보며 무언가 생각했어요. 왼쪽 눈썹이 스르륵 올라가고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28년 전 준호가 메뉴를 고를 때마다 보이던 바로 그 표정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포크를 놓쳤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비서 강민주가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서진은 재빨리 포크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현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그날 오후 부산 출장길.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운전하고 서진이 뒷좌석에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현수는 즉시 핸들을 왼쪽으로 꺾으며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는 미끄러지듯 비껴갔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단한 판단력이네요. 서진이 감탄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배웠어요? 3년 전에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빗길에서 아이를 구한 적이 있거든요.
현수가 답했어요. 아이를요? 네. 칠중 추돌 위기였는데 급브레이크 대신 엔진 브레이크로 속도를 줄였습니다. 뒷좌석에 5살 아이가 타고 있었거든요. 서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현수의 운전 스타일이 너무 익숙했어요. 준호도 똑같은 방식으로 위기를 모면하곤 했거든요. 훌륭하네요. 그 아이 부모가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현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부산 도착 오후 3시. 미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휴게소에 잠시 들렀습니다. 현수가 차에서 내려 스트레칭을 했어요. 서진도 내렸습니다. 커피 드실까요? 현수가 물었어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휴게소 카페에 나란히 섰습니다. 현수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어요. 설탕 넣으세요? 아니요, 블랙으로요. 저도 블랙 좋아합니다. 현수가 웃었어요. 서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왔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현수 씨, 회사 생활 어때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좋습니다. 다들 잘 대해주시고요. 힘든 건 없고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조금.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할 겁니다. 현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당장 7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대출 알아보고 있습니다. 서진은 현수를 바라봤어요. 28년간 보지 못한 아들이 눈앞에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었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직원 대출 제도가 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 보세요.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현수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저녁 귀가길.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회장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회장님도 가족이 계십니까?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없습니다. 혼자 삽니다. 외로우시겠어요. 가끔은요. 하지만 일이 있어서 괜찮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잠깐 가라앉았어요. 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가 서진의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수가 차문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요, 현수 씨.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천만에요. 편히 쉬세요. 서진이 내렸습니다. 몇 걸음 걷다 뒤를 돌아봤어요. 현수가 차에 타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내 아들일까? 서진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28년 전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자신. 옆에는 준호가 서 있었어요.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성아, 어디 있니? 서진은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사팀. 차장 한수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계약을 종료합니다. 현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상부의 결정입니다. 한 차장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장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도 동의하신 결정입니다. 현수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제까지 자신을 신뢰하던 회장이 갑자기 해고를 결정했다니요.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깊은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언제부터입니까? 오늘부로요. 마지막 월급은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현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친구 오태영에게 전화했어요. 야, 태영아. 왜? 무슨 일이야? 나 해고당했어. 뭐?
지금 장난이지? 진짜야. 갑자기 계약 종료래. 오태영이 소리쳤습니다. 미쳤네. 항의하러 가자. 됐어. 어차피 임시직이었어. 현수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오태영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하려고? 모르겠어. 다시 택시 돌아야지. 전화를 끊고 현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 열쇠를 반납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석에 앉았어요. 핸들을 만졌습니다. 2주밖에 안 됐지만 정이 들었어요. 한편 회장실. 윤서진은 CCTV로 지하 주차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수가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걷는 모습이 보였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 강민주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진은 대답했지만 가슴은 아팠어요. 인사팀에 전화 주세요. 네, 회장님. 민주가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한 차장, 남현수 씨 마지막 출장 동행 명단에 추가하세요. 하지만 해고 처리가 제가 직접 확인할 일이 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왜 해고했을까요? 최동혁이 강하게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틀 전 임원회의. 최동혁이 말했어요. 회장님, 남현수 기사가 너무 빨리 승진하고 있습니다. 2주 만에 전략회의 발표까지 하다니요. 다른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집니다. 실력이 있으니까요. 서진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동혁이 파일을 펼쳤어요. 이 기사 아버지가 폐암 말기입니다. 곧 큰 돈이 필요할 겁니다. 회사 기밀을 다루는 자리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을 두는 건 위험합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서진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일단 계약을 종료하고 지켜보시죠. 최동혁의 제안에 서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후회하고 있었어요. 병원으로 돌아온 현수. 철우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해고당했습니다. 철우는 현수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그곳은 위험해. 왜요? 아버지는 대체 뭘 아시는 겁니까? 현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철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중에 다 말해줄게. 지금은 아니야. 아버지 수술은 어떻게 하십니까? 75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현수가 소리쳤어요. 철우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안하다, 현수야. 현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남현수 씨, 한성운송 인사팀입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로 와주세요. 해고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출장 동행 요청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지정하셨어요. 현수는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현수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왜 해고하고 나서 다시 부를까요? 그날 밤 현수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 엄마 금방 갈게. 윤서진.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회장님이 제 엄마일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운송 본사. 현수는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서진이 내려왔습니다. 오늘은 대구 물류센터 점검입니다. 함께 가시죠. 네, 회장님. 현수는 차문을 열었어요. 서진이 탑승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진이 말했어요. 해고돼서 속상했죠?
현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회사 사정이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현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수 씨, 아버지 수술비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현수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서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차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확인해야 할까? 현수도 백미러로 서진을 봤습니다. 왜 나를 해고하고 다시 불렀을까? 대체 뭐가 목적이지? 두 사람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흘 후 외곽 고속도로. 서진이 현수에게 마지막 출장 동행을 요청했어요. 지방 물류센터 점검이었습니다. 오전 8시 출발. 하늘은 잿빛이었어요. 일기예보에서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습니다. 현수는 차량 점검을 했어요. 타이어 공기압, 엔진 오일 워셔액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차는 경부 고속도로로 진입했어요. 서진은 뒷좌석에서 서류를 받습니다. 현수는 제한 속도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했어요. 오전 10시 대구 물류센터 점검이 시작됐습니다. 현수는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서진은 센터장과 함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넓은 주차장에는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CCTV 카메라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4시간 후 오후 2시 점검이 끝났습니다. 서진이 나왔어요. 돌아가시죠. 네, 회장님. 현수는 차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이 탑승했어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고속도로 진입. 비가 본격적으로 쏟아졌어요. 와이퍼를 작동시켰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어요. 현수는 속도를 시속 80km로 줄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서진이 말했어요. 네, 걱정 마세요. 차는 내리막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경사가 급했어요. 현수는 기어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속도계가 시속 90km를 가리켰어요. 조금 빠른 것 같았습니다. 현수는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페달이 푹 들어갔습니다. 저항이 없었어요. 바닥까지 밀렸습니다. 현수는 다시 밟았어요. 여전히 헛돌았습니다. 이상하네. 다시 한번 세게 밟았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동이 안 됩니다. 현수의 목소리가 긴장했어요. 서진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앞을 봤습니다. 뭐라고요? 속도계 바늘이 시속 100km를 넘어섰습니다. 내리막이라 차는 점점 빨라졌어요. 현수는 즉시 기어를 3단으로 낮췄습니다. 엔진음이 높아졌어요. 하지만 속도는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시속 110km. 손잡이 잡으세요. 현수가 소리쳤습니다. 서진은 황급히 손잡이를 움켜쥐었어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앞에 트럭이 보였어요. 거리가 빠르게 좁혀졌습니다. 200m, 150m, 100m. 현수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차가 2차선으로 이동했어요. 타이어가 물을 튀기며 미끄러졌습니다. 겨우 트럭을 피했어요. 하지만 앞에 또 다른 차가 있었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달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다시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핸들을 돌릴 때마다 차체가 흔들렸어요. 빗길이라 미끄러웠습니다. 시속 120km. 기어를 더 낮춰야 돼. 현수는 2단으로 변속했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질렀어요.
타코미터 바늘이 레드존을 향했습니다. 속도가 조금 줄었어요. 시속 110km. 하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커브 구간이 나타났어요. 빗길에서 이 속도로는 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몸 숙이세요. 현수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렸습니다. 급하게 꺾으면 전복될 수 있었어요. 부드럽게, 정확하게. 타이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차체가 원심력으로 왼쪽으로 기울었어요. 서진이 뒷좌석에서 옆으로 쏠렸습니다. 으악! 현수는 핸들을 꽉 잡았어요.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커브를 겨우 빠져나왔어요. 앞에 갓길이 보였습니다. 저기로. 현수는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차가 갓길로 진입했습니다. 자갈길이었어요. 타이어가 자갈을 밟으며 드드드 소리를 냈습니다. 차체가 심하게 흔들렸어요. 속도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시속 90km, 70km, 50km. 현수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살짝 당겼습니다. 뒷바퀴가 잠겼어요. 차가 옆으로 미끄러졌습니다. 30km, 20km, 10km. 차가 멈춰섰습니다. 현수는 핸들에 이마를 기댔어요. 온몸에 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뒤를 돌아봤습니다. 서진은 뒷좌석에서 손잡이를 꽉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차에서 내렸어요. 비를 맞으며 차 뒤로 갔습니다. 쪼그려 앉아 브레이크를 확인했어요. 브레이크 라인에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인이 깨끗하게 절단되어 있었어요. 이건 고의야. 현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같은 시각 한성운송 본사. 최동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에는 물류센터 CCTV 관리 시스템이 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35분. 화면에 검은 세단이 주차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현수가 내렸습니다. 서진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1시 5분. 주차장에 정비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세단 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5분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어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최동혁은 마우스를 움직였어요. 10시 35분부터 11시 15분까지 구간을 드래그했습니다.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확인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파일이 사라졌어요. 휴지통으로 갔습니다. 영구 삭제를 눌렀어요.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됩니다. 확인. 최동혁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차량 정비 기록 파일 보내줘. 네, 전무님. 1분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최동혁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엑셀 시트였어요. 오늘 날짜 행을 찾았습니다. 회장 차량 정비 기록이 있었어요. 오전 9시 정기 점검 완료. 이상 없음. 최동혁은 이 행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행을 추가했어요. 오전 8시 간단 세차. 이상 없음.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시 비서에게 보냈어요. 업데이트된 파일이야. 시스템에 덮어 씌워줘. 알겠습니다. 최동혁은 의자에 기댔습니다. 이제 증거는 없었어요. CCTV도 없고 정비 기록도 조작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비서였습니다. 전무님, 급한 소식입니다. 뭔데? 회장님 차량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브레이크 고장으로. 최동혁은 눈을 크게 떴어요. 뭐? 사고?
목소리에 놀람을 실었습니다. 네.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가 먹통이 됐대요. 다행히 남 기사님이 잘 대처해서 큰 사고는 면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사하신가? 네. 가벼운 충격만 받으셨다고 합니다. 최동혁은 주먹을 쥐었어요. 책상 아래에서요. 다행이군. 어느 병원이지? 한빛병원 응급실이라고 합니다. 알았어. 곧 가겠다고 전해줘. 전화를 끊었습니다. 실패했어. 최동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그 기사 때문에 창밖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서울 한빛병원 응급실 저녁 7시. 현수와 서진은 가벼운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충격으로 인한 근육 긴장이 있습니다. 오늘은 푹 쉬세요. 알겠습니다. 현수가 답했어요. 대기실에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본능보다 훈련이 중요하다고요. 현수가 답했어요. 서진은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준호도 똑같은 말을 자주 했거든요.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현수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왼쪽 눈썹을 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사에 누가 회장님을 해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조심하세요. 알아요. 경찰이 조사 중이에요.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봐도 될까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현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생명의 은인 아버지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서진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7층 712호입니다. 고맙습니다. 엘리베이터. 두 사람은 말없이 올라갔습니다. 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현수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7층 복도 712호 앞에 섰습니다. 서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창가 침대에 남철우가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철우의 얼굴을 봤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깊은 주름을 새겼지만 그 눈매, 그 코, 그 입술 분명했어요. 준호. 서진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철우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서진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우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경.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분명했어요.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28년간 그리워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당신, 정말 당신이에요? 서진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철우는 대답 대신 눈물을 흘렸어요. 28년간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28년간 죽은 줄만 알았어. 서진이 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미안해요. 나도 당신이 죽었다고. 철우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철우는 과거를 회상하며 무언가 깊이 생각했어요. 왼쪽 눈썹이 스르륵 올라가고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현수도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생각에 잠겼어요.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진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완벽히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부자였구나.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현수가 문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우리 아버지를 아십니까?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철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현수야, 이분이 내 엄마야. 현수는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뭐라고요? 미안하다. 28년간 속였어.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수는 벽에 기댔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는 제가 태어날 때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이었어.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어. 철우가 산소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켰어요. 서진이 부축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 철우는 현수를 바라봤어요. 28년 전으로 돌아가자. 너희 엄마 부모님은 우리 결혼을 반대했어. 가난한 버스 기사와 재벌 딸.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지. 서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쳐서 결혼했어요. 작은 원룸에서 행복하게 살았죠. 그리고 당신이 태어났어. 현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하지만 미경이 부모님이 우리를 찾아냈어. 3천만 원을 주면서 떠나라고 했지. 안 그러면 너와 미경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어.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몰랐어요. 부모님이 준호와 태성이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28년간 무덤에 찾아갔어요. 서진이 울먹였습니다. 나도 미경이가 죽었다고 들었어. 부모님이 병으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그래서 현수를 데리고 영주로 갔지. 이름도 바꿨어. 김준호에서 남철우로, 김태성에서 남현수로. 현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럼 제 진짜 이름은 김태성이야. 우리 아들.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현수는 주저앉았습니다. 28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너를 지키려고 했어. 미경이 부모님이 살아있는 한 위험했어. 그런데 철우가 기침을 했습니다. 피가 묻은 휴지를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한성운송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나는 무너졌어. 운명이 너를 엄마 곁으로 데려간 거야. 서진이 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수야. 아니, 태성아. 현수는 서진을 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엄마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들이 엄마 이야기할 때마다 부러웠어요. 그런데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니요. 그것도 바로 제 옆에. 서진이 현수를 껴안았습니다. 28년 만에 포옹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진은 계속 사과했습니다. 현수도 서진을 안았어요. 철우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노을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28년간 숨겨졌던 진실이 드디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날 밤 병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철우가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현수야, 이걸 봐. 앨범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갓난아기 사진이 있었어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문 채. 현수가 사진을 가까이 봤어요. 이게 저예요? 그래. 생후 100일 때야. 철우가 답했습니다. 서진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 사진.
이 사진 내가 찍은 거야. 우리 집 거실에서. 젊은 서진과 철우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어요.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때가 제일 행복했어. 철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현수는 사진 속 부모를 봤습니다. 낯설었지만 동시에 익숙했어요. 저는 평생 이 사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는 왜 숨기셨어요? 보면 내가 엄마를 그리워할까봐. 그리고 철우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추적당할까봐 두려웠어. 미경이 부모님이 우리를 찾을까봐. 서진이 말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교통사고였죠. 그때까지도 준호와 태성이가 죽은 줄만 알았어요. 미안해, 미경아. 나 때문에. 철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니에요. 부모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서진이 철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는 앨범을 계속 옮겼어요. 돌잔치 사진, 첫 돌 케이크,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모습.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아기가 웃으며 손을 뻗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젊은 철우가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완벽히 똑같은 표정. 이 표정, 저도 모르게 자주 하는데.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유전이야. 준호도 생각할 때마다 저렇게 했어. 서진이 미소를 지었어요. 나도 몰랐어. 내가 나한테서 물려받은 줄은. 철우가 말했습니다. 오태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현수야, 괜찮. 오태영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세 사람 모두 눈물 자국이 있었어요. 들어와도 되나? 현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영아, 들어와. 소개할 사람이 있어. 오태영이 들어왔어요. 현수가 서진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내 엄마야. 오태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네, 엄마. 한성운송 회장님이? 응. 긴 이야기야. 현수가 간단히 설명했어요. 오태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네. 오태영이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현수 너 재벌 아들이잖아? 그런 것 같아. 현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철우가 기침을 했어요. 심하게 기침했습니다. 휴지에 피가 묻어났어요. 아버지. 현수가 황급히 물을 떠왔습니다. 철우는 물을 마시고 겨우 진정됐어요. 서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술은 언제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선납금이 필요한데. 현수가 말을 흐렸어요. 얼마나 필요해요? 750만 원입니다. 아직 다 못 모았어요. 서진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제가 낼게요. 안 됩니다. 제가. 현수가 손을 저었어요. 난 내 엄마야. 당연히 내가 내야지.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28년간 못한 걸 지금이라도 하게 해줘. 제발. 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현수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엄마라는 단어가 어색했지만 따뜻했어요. 서진은 현수를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태성아. 엄마라고 불러줘서. 오태영은 옆에서 눈물을 훔쳤어요. 야, 나도 감동받았잖아. 모두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밤 10시.
서진과 오태영이 나간 후 현수와 철우만 남았습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현수가 물었어요. 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이 부모님이 살아있는 동안은 위험했어. 그리고 미경이가 내가 죽었다고 믿고 있을까봐 두려웠어. 두려워요? 부모님이 나를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테니까. 나를 죽은 사람으로 기억했을 거야. 철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28년간 무덤에 찾아갔다고 했잖아요. 그걸 알았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 철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셋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 이제 끝났어. 철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정, 현수의 집. 현수는 집에 돌아와 녹음기를 다시 꺼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 엄마 금방 갈게.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을 알았습니다. 윤서진. 아니, 엄마. 현수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8년 걸렸지만 왔어요, 엄마.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긴 밤이 지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성운송 본사. 서진은 일찍 출근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이 없는 갈색 봉투였어요. 서진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USB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진실을 확인하세요. 정의를 바라는 직원 올림. 서진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동영상 파일이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물류센터 주차장 CCTV였어요. 날짜는 사흘 전이었습니다. 화면에 검은 세단이 주차되는 장면이 나왔어요. 현수가 내렸습니다. 서진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10분 후 정비복을 입은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살피더니 세단 밑으로 기어들어갔어요. 5분 후 남자가 나왔습니다. 손에 공구가 들려 있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CCTV를 향해 얼굴이 보였어요. 최동혁.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동혁 사무실 안 CCTV였습니다. 최동혁이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확대하니 물류센터 CCTV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최동혁이 파일을 삭제하고 있었어요. 세 번째 파일. 회계장부 스캔본이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이 있었어요. 허위 정비 비용, 가공 인건비, 횡령. 서진은 장부를 꼼꼼히 봤습니다. 총액이 3억 원이 넘었어요. 이 자식이. 서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인사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팀장,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오세요. 네, 회장님. 5분 후 인사팀장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이거 보세요. 서진이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인사팀장은 화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최동혁 전무가 제 차량 브레이크를 고의로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돈을 횡령했어요. 세상에. 인사팀장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장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오늘 오후 2시. 알겠습니다. 인사팀장이 나간 후 서진은 현수에게 전화했어요. 현수야, 지금 시간 있어?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라는 호칭에 서진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회사로 와줄래? 보여줄 게 있어. 지금 갈게요.
30분 후 현수가 서진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서진이 USB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현수는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었어요.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동혁. 역시 그 자식이었군요. 경찰에 넘길 거야. 하지만 그 전에 서진이 말을 멈췄어요. 그 전에요? 회사에서 먼저 처리해야 해. 이사회에서 해임시킬 거야.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습니까? 이사회에 참석해줘. 증인으로.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이사회실. 임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최동혁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서진이 들어왔습니다. 현수가 뒤따라왔어요. 왜 기사가 이사회에? 최동혁이 불만스럽게 말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예요, 최 전무. 서진이 차갑게 답했어요. 서진은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USB 내용이 화면에 떴어요. 첫 번째 동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최동혁이 브레이크를 절단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최동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흘 전 대구 물류센터 주차장입니다. 당신이 내 차 브레이크를 고의로 절단했어요. 말도 안 돼. 조작된 영상이야. 최동혁이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두 번째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최동혁이 CCTV 영상을 삭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최동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횡령 증거예요. 회계장부가 화면에 떴습니다. 3억 원이 넘는 회사 돈을 빼돌렸어요. 허위정비 비용, 가공 인건비로요. 임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회장님,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증거가 다 있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최동혁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그랬어요? 서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왜냐고? 당신이 모든 걸 가졌잖아. 회사, 돈, 권력. 나는 평생 당신 밑에서 일해야 했어. 최동혁이 소리쳤어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럼 회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그래. 당신만 없으면 내가 회장이 될 수 있었어. 최동혁이 자백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사회 결의에 붙입니다. 최동혁 전무 즉시 해임. 찬성하시는 분? 모든 임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최동혁 전무는 오늘부로 해임이에요. 보안요원들이 들어왔습니다. 나가세요. 최동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수를 노려봤습니다. 내 때문이야. 내가 나타나지만 않았어도. 저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 욕심 때문이에요. 현수가 차갑게 답했어요. 최동혁은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진이 임원들을 봤습니다. 한 가지 더 발표할 게 있습니다. 모두 서진을 주목했어요. 남현수 기사는 제 아들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뭐라고요? 28년 전 헤어진 아들이에요. 이제 찾았습니다. 서진이 현수를 바라봤어요. 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현수를 후계자로 키울 겁니다. 이사회에 양해 부탁드려요. 임원들은 놀랐지만 박수를 쳤습니다. 현수는 어리둥절했어요. 갑작스러운 발표였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서진과 현수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엄마, 후계자는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당연한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배우면 돼. 시간은 충분해.
서진이 현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줄게. 천천히.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밝게 들어왔어요. 긴 터널을 지나 드디어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월요일. 서울 한빛병원 수술실. 서로의 폐암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수술 예정 시간은 6시간이었어요. 대기실. 서진과 현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태영도 함께였어요. 괜찮을 거야. 서진이 현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엄마. 현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수술실 문을 바라봤어요. 왼쪽 눈썹이 올라가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서진도 똑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오태영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한 잔씩 드세요. 긴장 풀어야죠. 고마워, 태영아. 현수가 커피를 받았어요. 세 사람은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6시간이 지났어요. 드디어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네. 서진과 현수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회복만 잘 되면 문제 없을 겁니다. 정말요?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의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서진과 현수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서진이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이야, 현수야. 오태영도 눈물을 닦았어요. 야, 나까지 울게 만들지 마. 세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회복실. 서로가 깨어났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어요. 현수야.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현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서진도 다가왔어요. 미경이도. 네, 저도 여기 있어요. 서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요, 아버지. 의사 선생님이 완치될 거래요. 정말? 네. 서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아들 다시 만났잖아요. 서진이 서로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어요. 28년 만에 완전해진 가족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퇴원 날이었어요. 병원 로비. 현수가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걸었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어느 집? 서로가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요. 셋이 함께 살 집. 서진이 답했어요. 뭐? 서로와 현수가 놀랐습니다. 강남에 큰 집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함께 살아요. 28년 동안 못한 거 이제부터 할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은 없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서로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수도 웃었습니다. 좋아요, 엄마. 강남, 새 집. 넓은 거실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여기가 아버지 방이에요. 남향이라 햇볕 잘 들어요. 서진이 안내했습니다. 너무 좋구나. 서로가 감탄했어요.
현수 방은 이쪽이에요. 공부할 수 있게 책상도 놓았어요. 고마워요, 엄마. 저녁 6시.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서진이 직접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제가 요리했어요. 회장님이 요리를? 현수가 놀랐습니다. 엄마라고 불러. 그리고 나도 옛날엔 요리 꽤 했어. 서진이 웃었어요. 식탁에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불고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맛있겠다. 서로가 숟가락을 들었어요. 잠깐. 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뭐? 건배해요. 우리 가족, 새 출발. 세 사람은 물잔을 들었습니다.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어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는데? 현수가 불고기를 먹으며 말했어요. 그치? 엄마 요리 실력 아직 살아있지? 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서로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왜 그래요, 여보? 서진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28년 전에 내가 끓여주던 그 맛이야. 그때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매일 생각했지. 내가 끓여주던 된장찌개. 서진도 눈물을 흘렸어요. 현수가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매일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함께니까. 세 사람은 웃으며 울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어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회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너한테 천천히 가르쳐 줄게. 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아. 시간 많아.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서진이 현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서로가 말했습니다. 현수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는 훌륭한 사업가야. 네, 아버지. 오후 9시. 문벨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어요. 오태영이 서 있었습니다. 야, 현수야. 집들이 왔어. 태영아. 오태영이 과일 바구니와 화분을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저씨도 안녕하세요. 어서 와, 태영아. 서진이 웃으며 맞았습니다. 앉아. 같이 차 마시자.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현수야, 너 진짜 대박이다. 재벌 아들이 되다니. 시끄러워. 난 아직도 적응이 안 돼. 적응해야지. 이제 회장 아들인데. 오태영이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태영아. 너도 우리 회사 들어올래? 현수 옆에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서진이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현수 친구면 믿을 수 있지. 오태영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아. 다음 주부터 출근해. 모두 웃었습니다. 밤 11시. 오태영이 돌아가고 세 사람만 남았어요. 서진이 앨범을 꺼냈습니다. 28년 전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어요. 이거 봐. 현수 돌잔치 사진. 진짜 귀엽다. 현수가 웃었어요. 한 장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모두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우리 셋 다 똑같네. 서진이 말했어요. 유전이야, 유전. 서로가 웃었습니다. 현수는 거울을 봤어요. 그리고 똑같은 표정을 지어봤습니다.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물었어요.
서진과 철우도 따라했습니다. 세 사람이 거울 앞에서 똑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정말 가족이구나. 현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가족이야. 서진이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자정. 현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28년간 엄마 없이 살았어요. 외로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엄마도 있고 아버지도 건강해졌습니다. 가족이 생겼어요. 현수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들어보기로 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현수야, 울지 마. 엄마 금방 갈게. 이제 그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옆방에 있었습니다. 현수는 녹음기를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28년간의 긴 여정이 끝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토요일 오후 한성운송 본사 앞 새로운 간판이 걸렸습니다. 한성운송 앤드 로지스틱스. 회사는 더 커졌어요. 지점도 늘었습니다. 사무실. 현수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무 직함이 붙었어요. 정장 차림이 제법 어울렸습니다.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 진지했어요. 노크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이 들어왔어요. 여전히 우아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수야, 오늘 스케줄 다 끝났어? 네, 엄마. 물류센터 계약건도 마무리했어요. 잘했어. 역시 내 아들이야. 서진이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엄마 가르침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 서진이 현수 어깨를 토닥였어요. 오늘 저녁에 특별한 손님 오는 거 알지? 네. 아버지 친구분들이시죠? 응. 28년 만에 만나는 거래. 아버지가 엄청 기대하시더라. 준비 다 됐어요. 오후 6시, 새집 거실. 벨이 울렸습니다. 현수가 문을 열었어요. 중년 남자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철우의 옛 버스 동료들이었어요. 철우 형님 계십니까?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철우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완전히 건강해진 모습이었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형님, 네 사람은 서로 껴안았습니다. 28년 만의 재회였어요. 들어오세요. 서진이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회장님이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저도 그냥 철우 아내예요. 모두 거실에 앉았어요.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계시고 부인도 재벌이시고. 나도 믿기지 않아. 철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아들이라고요? 네. 현수예요. 와, 형님 젊었을 때 닮았네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서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어요. 형님,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영주에서 버스 기사했어. 현수 키우면서. 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니야. 현수가 있어서 행복했어. 철우가 현수를 봤습니다. 현수는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인을 다시 만나셨어요? 그게 말이야. 철우는 지난 1년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브레이크 사고, 병원에서의 재회, 진실 폭로.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들었어요. 세상에. 영화보다 더 영화 같네요. 그러게. 나도 아직 꿈 같아.
서로가 서진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후 거실. 남자들은 소주를 마셨어요. 서진과 현수는 옆에 앉아 함께 했습니다. 현수야, 너 회사에서 잘하고 있다며? 네. 배울 게 많아요. 형님, 아들 훌륭하게 키우셨네요. 고마워. 내 자랑이야. 서로가 현수 어깨를 두드렸어요. 밤 10시. 손님들이 돌아갔습니다. 세 사람만 남았어요. 좋은 사람들이야. 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 옛날 생각 많이 났어. 서로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여보, 행복해? 서진이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너와 현수가 있는데. 서로가 서진을 안았어요. 현수는 미소 지으며 두 사람을 봤습니다. 다음날 일요일 오전 10시. 세 사람은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예요? 곧 알게 될 거야. 1시간 후. 차는 한적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어요. 여기가 어디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내려봐. 세 사람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진이 꽃다발을 들었어요. 걸어서 묘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무덤 앞에 섰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 김준호님의 묘. 이게. 서로가 놀랐습니다. 28년간 여기 왔어요. 매주. 당신이 여기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미경아. 이제 됐어요. 당신 살아있잖아요. 서진이 꽃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이제 이 무덤은 치워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현수가 무덤을 바라봤어요. 여기가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온 곳이었군요. 그래. 넌 몰랐지만 엄마는 매주 여기 왔어. 그럼 우리. 현수가 깨달았습니다. 토요일마다 여기서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운명이었나 봐. 서진이 현수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무덤 앞에 서서 잠시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서로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함께. 서진이 답했어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오후 2시, 한강공원. 세 사람은 돗자리를 깔고 앉았습니다. 치킨과 음료를 사왔어요. 날씨 좋다. 서로가 하늘을 봤어요. 그러게요. 현수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진은 두 사람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움직이지 마. 사진 찍을게. 찰칵. 사진 속에 부자가 나란히 앉아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 사진 액자에 넣어야겠다. 서진이 웃었습니다. 엄마도 같이 찍어요. 현수가 셀카봉을 꺼냈어요. 세 사람이 가까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에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모두 왼쪽 눈썹을 올리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완벽히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우리 진짜 가족 같다. 현수가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서진이 현수와 철호를 안았어요. 한강 위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행복하게. 28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 이제 다시 만났어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할 겁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현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행복하세요? 당연하지. 물론이야. 두 사람이 동시에 답했어요. 저도 행복해요. 정말. 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고마워, 현수야. 서진이 뒷좌석에서 현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엄마, 아버지, 사랑해요. 우리도 사랑해, 아들. 사는 집을 향해 달렸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함께할 내일이. 완전한 가족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어떠셨나요? 28년간 헤어져 있던 가족이 기적처럼 다시 만났습니다. 거짓말과 오해로 시작된 이별이었지만 운명은 그들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줬어요. 이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모든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세월의 반전이었습니다.